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거의 재해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배를 보낼 때 안동이나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택배가 또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사실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 2, 3년 전에 울진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저희 농가가 다 화재로 전소된 적이 있어서 산불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산불이 난 지역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컨텐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저희 매장에 찾아와 주시는 분들은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도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니아 분들이 와주시는데, 오늘은 그런 매니아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또는 여러분들이 실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만한 나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할인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현장에서는 20%, 택배로는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댓글 이벤트는 오늘 소개한 것 외에 여러분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수종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것들, 좀 특이한 것들, 나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 5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오늘 다루는 식물들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골라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댓글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건 세팔란투스 계열 중에 슈가샥이라는 품종입니다. 독특하긴 한데 저희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서 오늘 다루는 것 중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수종이 바로 이 슈가샥입니다. 이 세팔란투스 같은 경우는 버튼 부시라고 해서 직역하면 단추 관목 정도 되겠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여지냐 하면, 지금 이렇게 꽃을 보시는 것처럼 솜사탕 형태로 동그란 꽃이 아주 특이한 형태로 개화하게 되고, 또 이 꽃이 향까지 있어요. 향까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큰 성목을 미국에서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원래 독특한 걸 알고 있었는데 성목을 보니까 굉장히 더 독특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이 꽃이 지게 되면 꽃의 모양과 비슷하게 붉은색으로 또 열매가 달리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미관을 연출을 해줍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품종을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항상 영상을 찍을 때마다 가장 빨리 품절되는 게 바로 이 품종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생산 자체가 아주 많이 되는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구매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특이한 걸 찾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식물의 장점이 배수가 미진한 습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게 이 식물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원에 배수가 잘 안 돼서 아무것도 못 심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곳이 있다면 이 슈가샥을 식재를 해서 특이한 미관도 더하고 정원의 지저분한 곳도 메워줄 수 있는, 장식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소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애기병꽃 중에 코디악 믹스라는 품종입니다. 사실은 이 애기병꽃이라는 이 나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름은 애기병꽃이지만 사실은 병꽃과 학명적으로나 특성적으로나 거의 무관한 별도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덤불형으로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 작은 노란색 꽃을 피우는 게 이 애기병꽃의 원래의 모습인데, 사실은 그 기존의 애기병꽃만으로는 아주 정원적으로 미관적 가치가 독특하지는 않거든요. 이 코디악 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잎을 베이스로 이 아이보리색 무늬가 굉장히 짙고 선명하게, 그리고 좀 강한 비중으로 형성이 되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얀색 테두리가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테두리가 시간이 점차 지나고 햇빛을 볼수록 핑크색으로 또 물들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병꽃이 여름에 꽃만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 코디악 믹스 같은 경우는 이파리의 톤도 다양하게 변화를 해서 이 이파리의 컬러감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벤서리가 내리기 전인 가을, 한 11월 무렵까지 계속해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관상 가치가 길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권할 수 있고, 또 키우기가 어려운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관상 가치가 긴 새로운 수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엘더베리라는 나무 중에 블랙레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엘더베리 블랙레이스라는 품종을 안 지는 수년이 되는데 이게 해외에서 모종을 들여오는 절차가 아주 까다로워서 국내에서 생산하시는 분을 찾게 돼서 이렇게 드디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좋아하는 수종이었는데 이 엘더베리라는 게 건강보조식품의 엘더베리라고 표기가 돼 있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이 나무의 열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딱총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딱총나무 엘더베리가 사실은 이 열매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블랙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와 꽃이 모두 아주 독특한 미관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는 정원용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파리가 아주 갈라지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아주 진한 검은색 이파리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의 초록색이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파리가 나와서 이것부터 특이한데 꽃도 일반적인 이제 엘더베리 계열들은 그냥 흰 꽃을 산수국처럼 개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블랙레이스 같은 경우는 은은한 핑크톤이 도는 형태로 개화를 하기 때문에 잎과 꽃이 같이 개화를 하는 시기에는 꽃은 핑크색, 잎은 검은색으로 해서 굉장히 눈이 한번 갈 수밖에 없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경관을 연출을 하는 게 바로 이 블랙레이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엘더베리에서 정원용 소재로선 가장 대표되는 게 이 블랙레이스라는 품종이어서 영국 왕립원예 학회에서 가든 메리트 상을 이미 수상을 오래전에 했을 정도로 그리고 여전히 활발하게 생산이 될 정도로 상당히 사랑을 받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걸 찾으시는데 이파리에 이렇게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간 수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종이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미예요. 장미인데 장미 중에 큐티파이라는 품종입니다. 한 3년 전쯤, 2년 전쯤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되었던 품종이고 장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 품종이에요. 트위스터 셀렉트로 잘 알려진 플랜티비 가지고 있는 장미 품종 중에 하나인데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작게 자라고 가장 작은 꽃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 찔레 장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도 아주 낮게 자라고 이파리도 아주 작은 걸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찔레장미 계열 중에 가장 미니에 속한다. 그래서 이름도 큐티파이라고 붙여졌습니다. 비록 이렇게 크기는 작은 나무고 꽃도 한 손톱만한 크기로 핑크색의 꽃이 작게 개화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개화기 때는 만개할 때는 이 이파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풍성하게 개화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꽃이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관리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햇빛이 잘 들고 서늘한 실내에서도 충분히 키우기 쉬운 그런 품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꽃이 크거나 겹꽃이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셔서 처음 소개를 해드렸을 때도 이 큐티파이가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한 감이 있는데 저는 이 장미 안에서 이 큐티파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주 독보적이고 개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시도 없고 꽃도 아주 예쁘게 피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미니까 장미를 컬렉팅 하시거나 좀 귀여운 식물을 찾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부들레아 중에 베리스 앤 크림이라는 품종입니다. 부들레아는 사실은 정원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시장에서 소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지는 아마 5년도 안 됐을 거예요. 원래도 보급은 되긴 됐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수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들레아가 이제는 다양한 색깔로 공급이 되고 있죠. 보라색, 연보라색, 빨강색, 핑크색, 화이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컬러로 여러분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베리스 앤 크림이라는 품종은 색깔이 복색으로 두 가지 색깔이 섞여서 꽃이 형성돼서 부들레아 안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라벨에도 보이지만 부들레아의 전형적인 컬러로 잘 알려진 보라색 컬러와 그리고 화이트 컬러가 무작위 패턴으로 섞여서 개화가 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매니아 분들이 이렇게 컬러가 뒤섞여서 나오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이하니까 눈이 한번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매니아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부들레아라고 볼 수 있고 크기도 크게 자라는 편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건 일반적으로는 흰색보다 보라색 비율이 훨씬 더 한 송이에도 높은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흰색보다 보라색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신다면 컬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성이 아주 독특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금사슬 나무 중에 보쉬라는 품종입니다. 금사슬 나무도 생소하실 거고 보쉬라는 이름도 아마 생소하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나무 중에 단 하나의 수종만 포인트목으로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금사슬을 선택을 할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는 제 개인 아이디 계정들도 다 라버늄이 이제 금사슬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라버늄을 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입니다. 제가 이 나무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등나무 같은 거 보시면 종꽃 형태로 꽃이 떨어지는 이 형태가 주는 특유의 운치가 있는데, 이 금사슬 나무도 마치 등나무 꽃처럼 넝쿨성은 아닌데 꽃이 지면을 향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랜턴을 달아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 꽃이 금사슬이라는 이름을 붙은 이유가 노란색 아주 밝은 컬러를 내면서 꽃잎이 서로 엮여서 마치 사슬처럼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황금사슬 같다고 해서 금사슬 나무라고 많이 부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메신저의 아이디의 프로필 사진에도 폴란드에서 성목이 된 금사슬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걸 제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이에요. 굉장히 좋아하는 수종이고, 아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야, 이런 나무가 있었어? 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이게 생산을 하기도 쉽지 않고 번식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키우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구매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갖다가 키울 때는 햇빛이 밝은데 배수가 좋은 데만 심어준다면 아주 잘 자라주는 나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나무 유독 설명 많이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나무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격대가 비싼데 여러분들이 내 정원에 시간을 좀 두더라도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아주 특이하게 보고 싶은 포인트목을 찾는다면, 좀 큰 나무를 찾는다면 저희는 주저없이 금사슬을 추천을 드릴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 정원에 포인트목 하나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수종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매니아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만한, 여러분들이 쉽게 보지 못했을 특이한 수종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꽤 고심을 해서 선정한 나무들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재밌는 정보로서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큰 상처 없이 잘 극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